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지난주 수업했던 레귤레이션 문제였고요. 오늘은 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인데 처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퍼셉트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구레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의 차이가 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레구레이션은 회귀였잖아요. 회귀였고 클래시피케이션은 분류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표현하면 회귀와 분류로 표현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먼저 회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다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개념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얻었다면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피팅하고자 하는 임의의 모델, 이 모델의 코이피션트를 계산해내는 이러한 류의 문제를 획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선형 모델을 우리가 피팅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이 학습에 사용된 이 데이터들은 이제 필요 없게 되죠. 필요 없게 되고 뭐 이 데이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로부터 도출된 거라고 하면 그 장비의 선형적 모델이 그 장비의 캐릭터리스틱을 대표해 주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어떠한 피처가 인풋 피처가 들어갔을 때 어떠한 아웃풋 피처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류의 문제를 레구레이션 회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분류는 뭘까요? 말 그대로 우리 분류한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은 서랍장이 있는데 서랍장을 열어보니까 지우개와 필기 도구가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믹스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날 잡아서 이 청소 좀 해야겠다. 정리 좀 해야겠다. 해서 지우개는 지우개대로 모으고 필기류는 필기류대로 모으고 이것도 분류죠. 네, 이런 류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면 이런 거죠. 자, 지우개가 이렇게 모여 있고 그리고 필기류가 예,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어떠한 선형 모델을 피팅을 하고 싶은데요.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클러스터를 명확하게 갈라줄 만한 이러한 선형 모델을 우리가 피팅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뭘까요? 지금까지는 비슷하죠? 어떤 선형 모델을 피팅한다. 이건 비슷한데 그 결과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레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어떤 임의의 인풋 값이 들어가면 그 인풋 값에 대한 우리가 피팅한 모델의 반응을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 있죠? 연속적입니다. 하지만 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우개 그리고 필기류를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임의의 선형 모델을 피팅하고 난 다음에 뭔가가 인풋 값에 들어가죠. 지우개면 지우개. 예를 들어서 지우개가 또 다른 새로운 지우개를 집어넣었을 때, 자, 이게 지우개인지 아니면 필기류인지를 판단해내는, 판단해내는 이러한 류를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출력값 y가 discrete value다. 예, discrete value다라고 하는 겁니다. continuous value가 아니고 discrete value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분류이다. 그래서 어떤 임의의 새로운 인풋 값이 들어갔을 때 그 인풋 값이 속해져야 할 클래스. 아까 전에 여기에서는 뭐 지우개라고도 말하기도 했고 또는 뭐 연필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지우개, 연필 이런 것들이 이제 클래스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그 데이터가 속해야 할 그 클래스를 결정하는 네, 이러한 문제를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번 살펴볼 건데 가장 쉬운 건 뭘까요? 가장 쉬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뭐일까요? 바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네, 바이너리가 무슨 뜻이죠? 바이너리. 0 아니면 1. 그렇죠? 0이냐? 1이냐? true냐? false냐? 흑백 논리죠. 아니면은 뭐 이것도 됩니다. 마이너스 1이냐? 1이냐? 이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 거죠. 또 뭐가 있나요? 음, 네, 그렇죠. 뭐 on이냐? 오프냐? 예, 이런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바이너리 아주 심플리파이 되어 있는 바이너리 문제로 한번 살펴볼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고 나면 더 확장을 하면 당연히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겠죠. 이건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은 바이너리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거죠. 클래스가 이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 개, 10개의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은 뭐 자동차, 사람, 고양이, 뭐 건물, 나무, 뭐 이런 것들, 자전거, 오토바이 해서 10개 클래스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인풋 값으로 이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다가 학습된 모델에다가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진을 들이내밀었을 때 이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아웃풋으로 고양이다라고 이렇게 클래스의 아이디를 에스티메이션 해주는 거죠. 그게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도 어떤 임의의 양분해주는 이 선형 모델을 어떻게 보면 피팅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리니어 레그레션으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디스크릿 밸류가 나온다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분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본 머신러닝 클래스에서는 크게 세 가지 모델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펄셉트론이죠. 예, 펄셉트론 모델을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SVM이라고 하는 이 모델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이 두 모델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인 로지스틱 레그레션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이 SVM은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많이 들어보셨죠? SVM, 서포트 벡터 머신. 어, 이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성능이 꽤 괜찮아가지고 여전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펄세트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간단해서 지금 뭐 아주 강인하게 사용되지는 않지만, 하지만 기본 개념 잡는 데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 펄세트론도 단일 모델은 상당히 약소하지만 이게 여러 개가 모이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딥뉴럴 네트워크의 아주 총이 모델로서 어떤 기본 요소 인자로 모듈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발휘하게 되죠. 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다음과 같은 거죠. 어떤 여기는 까만색은 클래스 1이네요. 그리고 파란색은 클래스 지금 0이고 어찌저찌 모델 피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운다리 모델이 딱 피팅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학습 데이터가 필요가 없죠. 학습 데이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어떤 뉴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찍혔네요. 들어왔을 때 이 뉴 데이터는 클래스 0냐, 클래스 1이냐, 그걸 판별해 내 주는 거죠. 뭔가를 양분해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결정한다는 게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상당한 리스크가 있죠. 이 쉬운 게 아니에요. 디시전 메이킹 한다는 게. 한 번의 잘못된 미스 판단으로 로봇공학에서도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공학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떤 프로바빌리스틱하게, 확률론적으로도 많이 접근을 하고, 하지만 최근에는 머신러닝, 딥러닝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 또 구체적인 예를 좀 들긴 할 텐데, 뭐 여러분들, 뭐 여기에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모였지만은, 예를 들면은 뭐 가공하는 연구실에서 왔다. 그러면
어떤 절삭 툴이 있는데, 어, 다이오너시스. 뭐 예를 들면은 이 지금 절삭하고 있는 이 상황이 건전한 상황이냐, 아니면 꿀팁이 깨졌냐,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은 그 절삭되는 이 제품의 퀄리티와 직결되잖아요. 그렇죠? 서비스 퀄리티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때 모니터링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툴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류 값을 모니터링해서 전류의 어떤 시그널을 보고 지금 툴이 깨졌다, 안 깨졌다, 뭐 이런 걸 판단을 한다든지, 그렇죠? 양 분량을 판단을 한다든지. 이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또 도미넌트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정보통신 쪽에서도 뭐 많이 있지 않을까요? 분류 문제? 예를 들면은 그냥 혼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여러 인터넷 그 온라인에서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는 뭐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이메일 박스에 이메일이 왔는데 이거는 스팸이냐 아니냐. 이것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겠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뭐 구글이나 뭐 이런 지메일 같은 거 쓸 때 자동으로 스팸으로 분류되고 하잖아요. 아마 다 내부적으로 그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은행이 있다고 합시다. 잠시만요. 은행 직원이고,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떤 손님이 고객이 왔어요. 고객이 왔는데, 어, 그 고객에게 대출을 승인해 줄 거냐, 말 거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한다고 합시다. 이것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겠죠? 이거를, 어, 잘 하는 사람은 승진을 할 거고, 계속 실패하는 사람은 잘리겠죠. 대출 해주는 케이스마다 전부 다 막 미납되고 뭐 연체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잘 분류를 해야겠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고객이 왔는데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게 당신의 자산은 얼마인가요? 물어볼 수 있겠네요. 또는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뭐 직업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딱히 관련이 없는 이제 사소한 것들도 마이너한 것도 좀 물어는 볼 수 있겠죠. 뭐 나이라든지 또는 뭐 대출하고 키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키라든지 뭐 성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보들이 수집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풋 값으로 들어가죠. 인풋 값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X1, X2, X3 뭐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 정보들을 100% 똑같은 이분 웨이트로 신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자산은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나는 이거는 진짜 중요도 10을 줄 거야. 연봉도 중요해. 10을 줄 거야. 직업 한 9 정도면 되겠어. 나이? 나이도 중요하지. 뭐 한 5 정도? 키? 이건 0.1밖에 안 돼. 성별은 더더욱 0.01 정도의 유사성밖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방금 한 게 뭐죠? 나름대로의 디시전 메이킹 모델링을 한 거죠. 그쵸?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취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0 곱하기 x1 더하기 10 곱하기 x2 블라블라블라 해서 뭐 여기는 뭐 x의 m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0.01 곱하기 xm까지 해서 전부 다 합산을 해봅니다. 합산을 해서 이 합산 점수가 50점을 넘어가면 승인해주고 안 넘어가면 거절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뭐 10, 9, 5, 0.1 이런 것들은 직원에 따라서 은행 직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거를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할 거냐 말 거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요거잖아요. 이 W1, W2 해서 WM까지. 그렇죠? 어, 요 웨이트 팩터가 되게 중요하죠. 이 웨이트 팩터를 이 머신 러닝 기법으로 어, 도출을 해내는, 모델링을 해내는 이 일련의 과정이 바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자,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개념이 어, 생소할 수 있는데 학습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요 사례에서 학습 데이터는 뭔가요? 학습 데이터는 뭐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A 은행이라고 합시다.
자, A 은행에 A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해요.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데이터를 전부 다 10년간의 데이터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떤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은 다 지금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이 사람은 성실, 납부, 잘했다. 두 번째 사람은 연납, 연체, 뭐 이런 결과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 결과들을 가지고 어떤 이게 전부 다 학습 데이터죠. 학습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하고자 하는 건 뭐죠? 이 W1, W2부터 WM까지 이 웨이트 팩터를 어떻게 설정해야지 이 모델이 학습된 모델이 가장 정확한 결과를 앞으로 도출해 줄 것이냐, 신뢰도 있게 도출해 줄 것이냐, 그걸 찾는 문제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는 거죠. 아까 전에 여기서 이렇게 쭉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쓰면은 예, 오메가 i xi를 토탈 서메이션 한 거죠. 서메이션 해서 이게 임의의 스레시홀드보다 크면은 어프로브 하고 작으면은 디나이 하는 거죠. 크레딧 카드를.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수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요게 토탈 점수예요. 토탈 점수고 여기에다가 스레시홀드를 뺐을 때 요게 이제 결국은 이 문제가 되는 거죠. 0보다 크냐 아니면 0보다 작으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네. 0보다 크면 여기서 이거는 뭔가요?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 함수인데 우리가 사인 코사인 그 함수가 아니고 부호. 사인 5는 뭐죠? 플러스 양수. 양수고 사인 마이너스 4는 뭐죠? 음수. 예, 양수냐 음수냐 그것만 판별하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크냐 작으냐 해서 이 결과값은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결과값으로 도출되게 되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1이냐 1이냐 이렇게 나오죠. 그게 hx의 결과값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앞에 페이지에서 적었던 수식을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적었고요. 자, 여기서 지금 요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비선형성이 발생되잖아요. 우리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에 우리 선형대수 할 때 이야기 나왔죠? 음. 이게 어파인 모델은 비선형이라고 했잖아요. 이 상수 텀 때문에, Y절편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오메가 2 x2 더하기 오메가 1 x1 더하기 지금 오메가 제로가 있는 거잖아요. 제로가 있는데 이 오메가 제로가 임의의 x 제로와 곱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x 제로는 당연히 여기서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비선형이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오메가 2, 오메가 1, 오메가 제로 그리고 x2, x1, x0로 선형화 시킬 수 있죠. 맞습니까? 이거는 뭐죠? 두 벡터의 내적이죠. 내적화. 그래서 여기에 임의의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던 차원을 만들어내는 거죠. 상수 차원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벡터라이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선형적인 관점으로 모델을 바꿉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오메가 트랜스포즈 X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이게 돼야지 뭐가 되죠? 선형대수가 되죠. 그래서 지금 교수님 이거 아까 전에 여기 오메가 제로 있던 게 없어졌는데요? 없어진 게 아니고 여기 안으로 지금 귀속됐죠. 보면은 i가 1에서부터 시작하던 게 0에서부터 하면서 예, 귀속됐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 폼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 다시 그러면 요거는 오메가와 x 벡터의 내적 값에 대한 예, 부호 함수로 우리가 벡터 폼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사고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당연히 선형 모델로 할 거고요. 선형 모델로 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전에 분리되는 요 바운더리를 하이퍼 플레인이라고 보통 명칭을 합니다. 이건 딥러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이퍼 플레인.
하이퍼플레인. 뭐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뭐 초평면 뭐 이런 느낌이 좀 되는데 2차원일 때는 선이 되고 3차원일 때는 평면이 되고 4차원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반듯한 평면은 아니겠죠. 그 차원에서는 우리가 가시화 시킬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디멘저널 한 스페이스를 양분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세퍼레이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리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오메가 아까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적으면은 예, 요거죠. 여기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왼쪽 상단에는 파란색 점들이 있고 오른쪽 하단에는 초록색 점들이 있는데 초록색 점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양분하는 게 요 바운더리가 되고 요 바운더리는 오메가 트랜스포즈 X가 되는데 오메가 트랜스포즈 X가 0이 되죠. 그렇죠? 0이 됩니다. 0이 되고 잠시만요. 0이 되고 그리고 자, 이 오메가의 벡터 방향이 이쪽을 향한다라고 했을 때 예, 이 오메가 그렇죠? 이 오메가가 올소고날 하죠. 어디에? 이 하이퍼플레인에 대해서. 여기서는 선이기 때문에 어, 이 선에 올소고날 하다는 건 직교하죠. 그래서 하이퍼플레인은 항상 그 모델에 올소고날하는 방향이 됩니다. 자, 방향이 이쪽으로 됐을 때 예, GX는 여기는 0보다 크고 그리고 뒤쪽은 0보다 작게 되죠.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내적이라는 건 뭐죠? 두 벡터의 내적이라는 건. 이 벡터에 요 벡터를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곱하죠. 곱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프로젝션 시킨다는 건 뭐죠? 코사인 세타가 곱해진다는 건데 코사인 세타가 곱해진다는 거죠.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까지의 코사인 함수의 결과값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네, 양수죠.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오메가 트랜스포즈 X가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뒤쪽은 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무슨 얘기죠? 이 만약에 선을 우리가 피팅을 하고 나면 그리고 이 선이 피팅됐다는 건 이 오메가 벡터까지 피팅이 됐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그 오메가 1부터 오메가 n까지를 모델 피팅을 한다 했잖아요. 학습 데이터로부터. 그렇죠? 그렇죠? 모델 피팅 한다고 했고, 요 벡터가, 지금 요 벡터가 되는 거죠. 데피니션 됩니다. 이니셜라이제이션 되고. 자, 어, 이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신규 고객이 딱 들어와서 그 신규 고객의 여러 정보들을 플라팅 해보니까 여기에 딱 오는 거죠. 여기에 오면 이 사람은 오케이, 대출 수락해줘도 된다. 여기에 딱 오면은 해주면 안 된다. 라고 판별할 수 있겠죠. 그건 어떻게 판별할 수 있나요? 피팅데이는 이 모델에다가 이 신규 고객의 X값을 곱해보면 알겠죠. 했을 때 양수가 나오면은 오케이, 음수가 나오면 거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